네, 안녕하십니까. 하이CNC 입시전략연구소장 맡고 있는 정정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검정고시로 이제 내신을 딴다기보다는 이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지원하는 걸로 각오를 하는 게 맞고, 그게 더 이제 가능성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적 측면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거의 폐지가 되다 보니까 수시적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개인적 생각인데, 영재고라든지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완전히 그 일반 고등학교랑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버티고 견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같은 특목고를 간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상당히 안 좋게 되면 검정고시를 이제 돌리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약간 편법적인 방법입니다만, 그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다면, 1학기 중간고사를 친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성적이 나왔다, 혹시라도 이제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까지만 치고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 전적 특목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점수와 일반 고등학교 기말고사 점수를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만 보고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그 정규 교육과정이 너무나도 싫다 그러면 검정고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로 틀었다면 정시적 측면의 준비를 각오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정고시로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이제 대입을 준비하게 되면 수시 전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22학년도부터 새로 시작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그대로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검정고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이 전체 전형의 10% 정도가 되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으면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불리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얘기하는 그 학종이라는 전형에서 또 합격률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고, 일반 전형에서도 뭐 0.4%, 0.5% 정도밖에 이제 합격률이 안 되고요. 정시에서는 이제 32명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점수에 따라서 합격률이 정해지지만,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종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리하다고 하기보다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보다 준비 시간이 많을 수 있는 논술 전형, 이쪽으로 수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기 힘들고,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들도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기는 힘든데, 아무래도 그 전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학교를 다닌 학생들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내신 점수라는 거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대학도 발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교과 전형이랑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교과,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사,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약간 불리하게 반영되는 게 뭐냐면요, 검정고시 과목별 점수가 있는데 뭐 100점, 96점, 90점, 85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똑같이 100점이 100점, 100점이 1등급 이렇게 되지가 않고, 100점을 2등급부터 시작한다든지 3등급부터 시작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100점을 96점으로 낮춰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 환산
환사는 각 대학교의 입시 요강에 나오는 학생부 반영 방법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100점으로 환산을 시켜주지 않고 등급도 한 등급 낮춘다든지 점수도 3, 4점 정도 깎아서 이제 반영을 한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중위권 이하 대학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등급, 두 등급 정도만 낮춰놓기 때문에 한 등급 정도 이제 깎여서 들어가면 그 아이들보다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시적 측면으로 나는 시간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영재고라든지 과고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정시적 준비를 하려고 그 학교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생각했던 포커스를,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 물론 그 각오를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검정고시를 봤을 때 정시적 측면에서 1등급 위주의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보다 보다는 더 점수에 맞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논술, 그 다음에 정시에 올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기 공부에 올인할 수 있다는 한 세네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이 낮고 학교장 추천 전형 이거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내신 환산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본인한테 맞는 쪽으로 결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 결단은 너무 늦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빠르게 결단을 하시고, 아니면 아예 일반고로 중간고사를 보고 전학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의 특기를 갖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특기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받았던 상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그 외부에서 넣는 상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 일부, 고려대 계열적 합평, 과기원 쪽에서는 계속 외부 상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유니스트, 디지트,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상을 집어넣고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고대급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대학들은 외부에서 받은 상을 집어넣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고 있다. 특기자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학교에 남아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논술이라든지 정시적 측면으로 그 두 가지 측면에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를 봐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시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내상이라는 것은 없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8등급, 9등급 대에서는 아무래도 눈높이는 있지만 중앙대, 이화여대에서는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일반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한번 고민을 아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1학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물론 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회복할 수 없는 성적이 나왔을 때는 1학년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학년이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좋고, 외고 같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이제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내신을 점프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